이번 시간에는 경영활동과 원가관리입니다. 경영활동과, 그러니까 경영과 원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듯해 보이죠. 경영과 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일단은 원가 관리의 의미를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원가, 또 나아가서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리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경리가 뭘까요? 경리라는 것은 계량적 의미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량적 평가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는 내부 관리 목적입니다. 내부 관리 목적이 그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외부 보고 목적이 그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관리 목적은 미래를 위한 평가입니다. 즉, 현재의 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미래의 우리 회사의 모습으로 투영시켜 보는 거죠. 그러나 외부 보고 목적은 과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회사의 경영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과연 경영을 잘 했는가 못했는가 라는 측면에서 그 평가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관리 목적과 외부 관리 목적은 일단은 그 시차가 틀려요. 시차가 미래를 보느냐 과거를 보느냐. 그래서 내부 관리 목적의 미래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는 목표 설정, 손익이 얼마였는가, 목표가 얼마였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은가, 이건 예측이죠. 세 번째는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이 바람직한가. 이건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찾는다는 의미는 당연히 코스트의 관점에서 코스트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느냐라는 전제하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계획과 실적의 차이, 계획 원가와 실적 원가,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예측, 이 실제 집행과 큰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자금의 조달 측면에서 뿐만 아니고 향후에 일하는 방식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책임 코스트는 어떻게 달성되어 가고 있느냐. 전부 다 우리가 코스트를 사용되어지는 그 사용처를 갖다 우리가 코스트 센터라고 합니다. 코스트 센터별로 책임구가 있어요. 이게 그 원가는 책임을 명확하지 않으면 금방 방만해질 수 있는 것이 원가입니다. 이런 책임구의 책임 코스트 어떻게 달성돼 가고 있는가가 그 핵심입니다. 관리 목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외부 보고 목적의 과거의 평가는 어떨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느 정도의 이익을 올렸는가. 지난 회계연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 자산, 부채 구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 자본, 자산, 부채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건강성을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이 건강한 회사냐 아니면 병든 회사인가가 바로 자본, 자산, 부채의 구성에서 나타납니다. 결국은 사람으로 따지면 자본, 자산, 부채는 얼굴의 혈색과 같은 거예요. 혈색이 좋으면 우리가 혈색이 좋습니다.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색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뭔가 근심이 있던가 몸에 병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의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산은 자산은 뭐예요? 자산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가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 어떻게 평가되어 있는가? 이 자산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자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산 중에 부채가 많으냐, 자본이 많으냐. 자, 여기에 따라서 혈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의 이익이 예상되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재무제표의 평가는 그 결이 미래에 대한 평가보다 다릅니다. 결이 틀려요. 그 다음에 내부 관리 목적의 미래에 대한 평가. 가치 흐름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내부 관리라는 것은 기업이 나빠지지 않도록, 기업이 좋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경영적인 가치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코스트는 가치 있는 곳에 지출을 해야 그 회사가 건강해지는 거죠. 가치 없는 곳에 지출이 늘어나면 회사는 혈색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경영관리 기능으로서 격리, 이것이 내부관리 목적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관리회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회계는 기업의 내부관리 목적이고 타이밍은 미래를 위한 평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 외부 보고 목적의 과거 평가는 어떨까요? 자,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한 가치의 유입, 정체, 유출량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 기업은 생물이에요. 건강해졌다가도 병이 생기면 혈색이 안 좋아지고, 또 좋은 약을 먹으면 또 혈색이 좋아질 수도 있고, 항상 변화하는 생물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도적인 가치입니다. 결국은 기업의 가치란 뭐냐? 기업의 가치는 자산 빼기 부채예요. 이게 기업의 가치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놓으면 기업의 가치. 그 다음에 플러스 프리미엄입니다. 자산 빼기 부채가 기업의 현재 가치예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미래 가치입니다. 자, 이것이 표현되는 게 뭐냐? 주가 곱하기 주식 발행 총수예요. 주가 곱하기 주가 발행 총수가 이게 뭐냐? 이 기업의 가치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가 결국은 자산 빼기 부채 플러스 프리미엄인데 이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옛날에는 자산 빼기 부채 이걸 늘리려고 해서 막 부동산 사고 막 이랬죠. 그런데 요새는 그 실체가 없는 미래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미국의 지금 애플은 뭐 별로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거의 무형적인 겁니다. 자산 빼기 부채해봐야 물론 이것도 굉장히 많기도 하겠지만 그 주가에 반영된 것은 대부분 미래 가치죠. 프리미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제도로서의 격리. 그래서 이건 법적인 규제를 받아요. 요새는 국제적 그 국제 기준의 회계 제도를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 외부 보고 목적의 그 사회 제도로서의 격리는 대단히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우리가 말하느냐 재무회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활동에서의 격리의 기능은 과연 뭘까요? 자, 이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되냐면 이 경영방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방침에서 여러 가지 있어요. 시장에서의 지위,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수익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주 대표적인 기업을 평가하는 그 척도로서 그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혁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혁신적 문화. 이것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혁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미래에 건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는 기업은 절대로 미래에 건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도 프로그램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GE 같은 데는 경영자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그 유명하죠. 그래서 그 이미 부장 정도의 레벨에서 이미 그 차세대 CEO의 후보가 나옵니다. 이 후보군들은 되게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은 이제 코스를 밟게 됩니다. 코스가 뭐예요? CEO가 되기 위한 코스. 이 코스를 밟는 과정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이 코스를 밟는 과정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이 사람이 CEO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미스터 트롯의 경연 같은 거예요. 계속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점점 경쟁자가 줄어들어요. 나중엔 한 사람만 남죠. 임영웅 한 사람 남습니다. 이런 제도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성. 매우 중요하죠. 생산성은 뭐예요? 투입량분의 산출량이에요. 그러니까 투입량은 최소로 하고 산출량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에서 이익을 내는 건강한 기업이 되는 아주 그 첩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의 능력. 노동자, 그러니까 종업원의 질이라고 볼 수 있죠. 양질의 노동력.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죠. 정말 양질의 노동력이 넘쳐나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그 다음에 자원 및 재무, 사회적 공헌. 이 사회적 공헌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 이런 것들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항상 경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중장기 또는 단기. 그래서 이 경영 계획에 핵심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익입니다. 이익을 얼마를 남길 것인가. 자,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로스를 줄여야 됩니다. 로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 매우 중요하죠. 어떤 활동일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 로스 배제를 위한 액션. 그 다음에 이것은 그 과거와 미래에 걸쳐서 경영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영 활동이라는 것은 구매, 생산, 판매, 노무, 연구개발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그 밸류 체인적으로 표현한 프로세스예요.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탁월하게 그 육성함으로써 기업의 그 경영 활동이 얼마나 기민하고 우수하느냐에 따라서 로스는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화폐 가치에 의한 계량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그 경영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과거의 예산을 가지고 이익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된 이익은 두 가지 재무제표에 담겨서 외부에 보고됩니다.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 두 번째는 대차대조표. 그래서 외부에 보고를 합니다. 피감사기관 있죠. 피감사기관. 그래서 기업은 감사하는 회계감사를 하는 그 매출이 일정액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를 받고 나면 그 결과는 금감원에 보고가 돼서 그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총체적인 격리 기능이에요. 격리. 이와 같이 그 경영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기업의 목적을 구현하는 이러한 경영 활동이면서 또 이 전반에 일어나는 그 전반적인 활동은 격리라는 그런 그 작업이 항상 수반되게 됩니다. 왜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써놓은 곳에서는 항상 격리라는 그런 그 작업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과 원가 관리. 두 번째는 경영의 로스와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를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 로스, 두 번째는 실제 로스입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포지션이 있어요. 자, 이것이 포지션 1입니다. 자, 이게 포지션 2예요. 포지션 2입니다. 포지션 2. 자, 이만한 차이가 있어요. 이 포지션 1은 굉장히 원가가 높은 상태예요. 그런데 포지션 2는 포지션 1에 비해서 자, 이만큼의 원가가 개선이 됐어요.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현재의 원가를 목표 원가 또는 일정 부분까지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줄일 여지가 있는 그 원가를 기회 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코스트 리덕션이 가능한 그런 그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 로스는 있어요. 실제 지금 현재 리얼타임으로 원가가 일정한 게 아니에요. 원가가 왔다 갔다 그래요. 이와 같이 헌팅을 합니다. fluctuation. 그래서 이 그 평균선을 쭉 그으면 평균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은 실제 로스라고 합니다. 평균 이상 되는. 이것은 코스트를 키핑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선을 해도 마찬가지. 개선을 해서 포지션 2로 줄어들어도 평균 라인을 걸면 항상 평균 라인 위에 있는 로스가 있어요. 이것이 실제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야 돼요. 코스트 키핑입니다. 그래서 요 평균 라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표준 원가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표준 원가. 그래서 표준 원가를 초과하는 그런 원가를 우리가 실제 로스라고 부릅니다. 자, 코스트 매니지먼트 활동을 코스트 키핑과 코스트 리덕션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키핑은 표준의 인풋으로 표준의 아웃풋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에요. 그런데 코스트 리덕션은 보다 적은 인풋으로 표준의 아웃풋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의 인풋이 아니고 보다 적은,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적은 인풋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리덕션은 기회 로스를 관리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트 키핑은 실제 로스를 관리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위한 관리 척도가 있어요. 관리 척도. 여기서 이제 금액 척도가 되겠는데요. 관리 도구로서의 코스트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기능은 등가치 비교, 선택적 판단, 중점적 분석, 가치의 전개. 자, 이와 같이 4가지 플러스 종합적 판단. 그래서 총 5가지의 기능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등가치 비교는 시점을 달리하는 가치를 비교한다. 자, 오늘과 내일. 그 다음에 오늘과 한 달 후. 아니면 1년 후.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투자 채산성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로 NPV, Net Present Value, 그 다음에 IRR, 내부 수익률입니다.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 수익률. 그래서 NPV는 현재 가치가 1,000원이면 미래 가치는 분명히 1,000원 플러스 알파가 돼야 돼요. 왜냐? 돈의 그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은 당연히 이자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1,000원과 미래의 1,000원을 맞바꾸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지금 100만 원을 투입하면 그 1년 후에 그 110만 원이 되면 내부 수익률이 10%가 붙은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 시점에 따른 등가치를 통상 투자의 타당성 같은 것을 분석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판단은 서로 다른 인풋의 메리트를 비교합니다. 이것은 경제성의 비교입니다. 어떤 인풋이 효과적인가를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점적 분석, 가치 측면에 웨이트를 부여한다. 이건 중점 코스트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코스트를 투입해야 가치 창조가 극대화되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의 전개, 종합 가치를 부분으로 전개합니다. 이익 목표로부터 코스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겟 코스트가 되겠죠. 타겟 코스트.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인풋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업적 평가 등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의 적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당연히 원가 절감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절감 확도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 표시에 의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 전개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금액
척도, 물량 척도, 원가 절감, 활동 명세, 성과 이런 것들이 그 물량 척도로 일상 관리의 도구로서 변환됩니다. 자, 로스 분야는 크게 공정, 수율, 재고 이게 다 로스가 발생하는 곳이 가동률, 그 다음에 표준 작업 시간. 가동률은 뭐예요? 가동률은 보유 시간분의 가동 시간. 그 다음에 표준 시간, 스탠다드 타임, 표준 작업 시간이죠. 그래서 1시간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1시간이 표준 작업 시간입니다. 기계 가동률, 여기서 로트 개수, 고장률. 로트 개수가 좀 생소하죠. 로트 개수는 로트의 크기가 표준보다 현저하게 작을 경우에 그에 따른 표준 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로트가 표준보다 현저하게 작을 때 보정하는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율은 공정수율, 불량률 이것을 갖다 원단위, 공차 등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는 재고량, 재고 회전 기간, 안전개수, 이거 안전재고. 이제 안전개수라는 것은 그 결품이 발생할 때 결품으로 인한 로스가 있어요. 이 결품으로 인한 로스가 재고 비용보다 클 때는 당연히 재고를 일정량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냐? 재고가 바닥이 나서 결품이 되고 로스가 발생되는 것보다 재고 비용이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직접적 관리 도구로서 물량 척도로 전개하고 자 이런 것들은 성과 평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 매니지먼트. 코스트 매니지먼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매니지먼트 믹스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매니지먼트 믹스 기술이라는 것은 각종 매니지먼트 기능 또 매니지먼트 기술을 해결해야 될 그 문제 특성에 적당한 형태로 그 효율적으로 그 재조직해서 추진하는 종합적 관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매니지먼트 믹스 기술을 왜 적용을 해야 될까요?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모든 부문의 기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관리 기술, 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단기의 양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코스트 흐름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돈, 물건의 양면에 관련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분 시스템이 아니고 부분 시스템은 전체 코스트 최적화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코스트 매니지먼트 믹스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뭘까요? 자,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코스트 매니지먼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원가 관리라고 안 하고 코스트 관리라고 안 하고 코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매니지먼트 경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스트 경영이라는 거예요. 코스트 관리가 아니고 코스트 경영이다. 코스트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자원의 효율적 할당이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방향성. 이거는 굉장히 그 기업의 전략이 포함된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 계층과 연대 또는 연동의 바람직한 모습, 활동의 구조화. 활동의 구조화라는 것은 그 랜덤한 활동이 아니고 그 시스테미카란, 그러니까 이 구조적 그 활동, 구조적 활동이라는 것은 빠짐없이 또 중복 없이 이런 개념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과의 실현과 파악 체계, 이런 것들이 그 매니지먼트 믹스의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구조,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관리 회계 시스템을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의 성과는 경리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리 회계는 예산 통제 시스템, 표준 원가 계산, 견적 원가, 기회 원가, 투자 경제, 직접 원가, 관리 계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재무회계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시스템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 명세서, 시산표,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부에 보고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를 위한 코스트 정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코스트 목표, 표준, 성과, 실적 현황. 자, 이런 것들은 관리를 위해 그 유용한 코스트 정보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코스트 책임 구분의 명확화. 책임구의 명확하죠. 아까 코스트 센터 이야기했죠. 코스트 센터에서 이 책임구가 명확하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스의 크기를 알기 쉽게, 그 다음에 관리 중점을 명확하게,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대책 수립이 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성과 수준을 알기 쉽게 하고, 관리에 대한 노력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가 의욕을 여기에 침투시켜서 소위 말한 원가에 대한 의식이 종업원들 마음속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 원가 관리 정보 시스템에 담겨서 코스트 매니지먼트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관리를 위한 코스트 정보는 이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산의 구조, 수치 정도, 경향 판단, 해석력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라인 스텝 활동이 있어요. 실제 로스, 기회 로스를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실제 로스를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코스트 키핑이죠. 기회 로스를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뭐예요? 코스트 리덕션입니다. 자, 이것들은 효율적인 활동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목표 설정과 전개 시스템. 이 목표 설정은 결국은 사업계획이에요. 사업계획에 각 부문별로 이 코스트 리덕션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총력 결집 시스템. 라인을 주역으로 하는 라인 스텝의 총결집력. 선택과 집중이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 시스템. 관리자, 감독자를 중심으로 동기부여. 인센티브 앤 페널티가 여기서 동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성기법, 유효활동 시스템. 공장 특성과 생산 특성에 부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맞춘 시스템이 디자인돼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해 요인을 예측하고 제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표준을 달성하고 코스트 인하를 위한 실제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코스트 shipping, 코스트 리덕션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실제 로스와 기회 로스는 줄어들게 되는 그런 성과를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의 구조예요. 첫째는 원가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첫째는 제품 기획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설계 단계, 그 다음에 공정의 설계 단계, 시작, 생산 준비, 생산. 이게 뭐냐? 이게 코스트 스트림이에요. 코스트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코스트를 결정하는 건 여기까지가 거의 95%의 코스트가 결정된다고 했죠. 이쪽 생산 단계에서 그 결정할 수 있는 코스트는 5%밖에 안 돼요. 결국은 이 단계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 이전 단계의 원가 절감. 제조 코스트의 대부분은 코스트 스트림의 원류 단계에서 결정된다. 원류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원료 단계에서 원가 절감을 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회의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게 기회 손실이 어디서 나오노?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생산에서의 원가 절감. 그래도 5%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원가 유지 활동을 지속하고 원가 절감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고 없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경영의 니즈를 충족해야 되고 실제 원가 절감을 하는 사람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 로스를 창출해서 관리 여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속적 개선을 위한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을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